지금 무주택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걸까요? 아까 질문 중에 무주택자는요? 이렇게 있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무주택자 분들은 네네. 사실 여기서도 두 가지로 나눌게요. 네네네. 사실 뭐 연봉이 어느 정도 되시고 뭐 대기업도 다니시고 또는 자영업을 하시는데 어느 정도 괜찮고 네. 이런 분들은 저는 경험을 쌓기 위해서 사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입장이긴 네. 해요. 근데 만약에 무주택자 중에서 이제 제가 굉장히 초보자 시절에 돈 몇 푼도 되지 않았었던 시절에 네. 막 집값이 오르고 막 이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내가 지금 대출을 되게 많이 받아서 뭔가를 사야 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분들은 솔직히 기다리는 게 맞아요. 아, 지금? 네. 아, 돈이 너무 없으면? 네, 없으면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네. 무주택자인 분들한테 자꾸 이제 뭐 집을 사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거의 근본적인 원인은 네. 어느 정도 자금도 있고 대출도 받을 수 있고 네. 근데 그분들이 자꾸 자기 수준이 안 되는데도 죄송하게도 네. 지금 현재 안 되는데도 서울을 살려고 하는 왜 다들 서울이 좋다고 하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한테 아니다 경기도도 잘 찾아보면 좋은 데가 있고 수익 낼 수 있는 데가 있다라고 해서 약간 경험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네네. 그것조차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말 그대로 와신 상담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분들이 갑자기 뭐 월급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네. 갑자기 뭐 5, 6억을 받는다? 사실 뭐 그렇게 요즘 해주지도 않지만 네네. 그런 분들은 사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 금리가 어쨌든 올라간다는 건 변함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한테는 금리 한 2% 올라가는 게 엄청나게 부담일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분들은 좀 더 냉정하게 그러면 좀 기다려라. 그리고 그때 가만히 있지 말고 공부해라. 왜냐하면은 저 역시도 침체장과 상승장의 움직임에 대해서 뒤늦게 봤는데 너무너무 재밌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저는 전략을 세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하시는 게 맞기 때문에 네. 모든 분들한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내가 너무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다. 기다려야지 뭐. 너무 없으면 기다려야 되고 네. 살 수 있으면 사도 되고. 네, 종잣돈 모으면서 기다려라. 네. 살 수 있으면. 살 수 있으면은 저는 네. 지금도 우리 보면은 경기도 인천 자꾸 되게 우습게 보는데요. 네네. 경기도 인천이라고 우리가 우습게 보는 이유는 서울이라고 하는 그 흔히 말하는 이상향이 있어서 그래요. 네네. 근데 서울과 경기 인천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면 2천만이 넘어요. 2천만이 넘는 인구는 네. 사실상 그 지역의 수요가 풍부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네네. 그러면 적정한 위치에 상대적으로 많이 안 오른 지역들이 아직까지 찾아보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서울이 2017년 이후 오를 때 다들 신축만 볼 때 구축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네네. 그것도 이제 없는 사람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지나보니까 올랐잖아요. 네,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서울과 그러니까 서울 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웬만하면 수요가 엄청나게 많은 곳이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감정에 너무 휘둘리지 말고 경기 인천에서 사주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알겠습니다. 최홍진 님께서 지금 방금 올려주신 질문입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인데요. 경기도 시흥. 이번엔 시흥으로 갑니다. 경기도 시흥 신천역 일대 구축 아파트 어떻게 보시나요? 서해선입니다. 저평가된 곳일까요? 무주택 신혼부부인데 시흥에 구축 아파트 살 생각이래요. 네. 최홍진 님 예산이 어느 정도 되시는지 좀 채팅방 올려주시면 얘기를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신천역이다라고 한다면 다이렉트로 흔히 말하는 그 회사가 있는 곳으로 다이렉트로 갈 수 있을 만한 곳이 네. 아니기는 해요. 네네네. 예를 들어 우리 말하는 강남이라든지 구로라든지 네네네. 뭐 이쪽으로 들어갈 수는 없이 서해선을 타고 뭐 안산 쪽으로 내려가시는 분이라면 뭐 상관은 없겠지만 네. 그렇지 않으면은 부천 쪽으로 올라와서 서울로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이렉트로 갈 수 있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네. 어떤 면에서는 흔히 말하는 A급은 아니에요. 네. A급은 아니에요. 입지가. 네. 네. 그런 부분은 있죠. 근데 시흥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래도 지금 중심부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당히 가까운 곳이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아주 큰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네. 아주 크게 여기서 엄청나게 수요를 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만한 곳은 아니에요. 네, 현재로서는. 더더구나 작년이죠. 네. 작년 안에 가장 많이 오른 곳 중에 하나가 시흥이에요. 엄청 올랐다. 네. 네네. 그렇다면은 작년 안에 많이 오른 곳이 계속해서 오를 것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욕심을 버린다라고 한다면 투자와 거주로서는 시흥 신청역이면 괜찮다. 아마 네. 은행지구 쪽이나 네네. 이런 구축 쪽을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바로 직전에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생각보다 본인이 생각한 것처럼 좀 많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 들어가서 자금 사정이 맞으면 네. 들어가서 엉덩이 붙이고 좀 살면서 거기서 엉덩이를 붙이고 있으면은요. 네. 그 다음 단계에서 보이는 동네가 그 주변에 또 보이실 거예요. 아하. 예를 들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네. 우리 시흥 쪽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지구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네네. 안산 쪽으로 내려가다 보면은 그 월판선 지나가는데 그 시흥 쪽이 있고 그다음에 위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부천 쪽이거나 또는 네. 광명 쪽이 있어요. 이런 쪽을 보면서 계속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기는 상당히 좋은 위치다. 무주택자이시니까 아마 자금이나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네. 단기적인 해피님이 얘기해 주셨네. 장현지구. 맞아요. 장현지구. 네네. 급상승을 얘기한 곳은 아니다. 하지만 본인이 딱 붙이고 앉아 있다가 네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그 중간 기착지로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보여지니까 거기 하셔도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이 지금 갖고 있는 돈이 2억이에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무주택자 분의 어떤 질문이 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상 시흥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물어본 거는 그냥 얘기한 거고, 이분은 이런 거예요. 2억으로 할 수 있는 베스트한 투자처 어딜까요? 이런 질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마 네. 그 신천역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제 구 시흥 도심일 네. 거예요. 지금 만약에 2억 있으면 어디에다 하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이런 거 여쭤봐도 돼요? 뭐 어쩔 수 없죠. 뭐 많은 분들이 그걸 원하시는 거니까. 근데 그래서 그 전에 내가 항상 말씀드린 그거예요. 네. 예전에 2억이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많았지만 아하. 지금 2억이면은 네. 다 밀려서 대부분 네. 올랐기 때문에 별로 선택할 곳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 선택할 곳들이 예를 들어서 A급, B급, C급 중에서는 하급이나 C급 정도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 C급 중에서도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굉장히 강하실 텐데 네.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래 C급 중에서 A, B 빼고 C급 중에서 나름대로 좋아할 만한 곳이 어디냐라고 해서 아마 신천 같은 데를 선택하실 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역세권이거든요. 아하. 그리고 제가 거기에도 가봤지만 네. 교통 자체는 괜찮아요. 교통은 분명히 괜찮고요. 네네네. 그리고 그 지역 주변 자체가 앞으로 서부 지역이잖아요. 서부 네. 지역이 뭐 이제 광명 쪽의 개발이라든지 또는 시흥 쪽의 개발이라든지 네. 이런 것들 때문에 지역 자체가 굉장히 파워풀하게 바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또다시 투자할 또 다른 곳들을 찾아내실 거라는 거죠. 네네네. 그런 거 생각하면은 아하. 신천지구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2억의 신혼부부의 무주택자 처음 내가 실거주 플러스 투자까지 고려를 했을 때 신청 괜찮다 이렇게 답을 주셨네요. 바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경기도 오산에 아파트 살라 그러는데 세교지구에 분양이 많아가지고 좀 기다렸다가 사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또 분양이 많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기다린다 그래서 조금 싼직한 느낌이 날 때 지금의 매수를 하는 게 나을까요? 무주택자입니다. 이제 안타깝게도 네. 또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게 오산이 네. 작년도 상승률 거의 1위일 거예요. 그죠. 네. 근데 이제 11월 들어가면서 좀 주춤주춤 하고 있잖아요. 주춤한 거기 때문에 네.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급상승한 지역은 네. 그 다음에 한동안 조금 고생한다라고 하는 거에 한 표를 줘요. 눌린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익을 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한테는 네. 조금 더 기다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산 세교지구 뭐 그쪽이 물량이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네네네. 그러면 저는 일반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것보다는 그냥 거주하시면 된 그냥 지금 제일 싼 걸 사라라고 얘기를 하겠는데 단기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것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때부터 시작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물음표를 갖고 계실 것 같아요. 오산 이 가격 맞아? 이런 네, 느낌. 그런 분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네네네. 단기적으로 조금 부침이 좀 나타날 거라고 보여지니까요. 네. 조금만 어차피 그 동네가 지금 내 가격대에 맞춰서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조금 더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요. 네. 만약에 지금 요즘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서 A급이 오르고 C급이 그다음에 오르면 다시 A급이 튀는 경우가 있다고 네. 그랬잖아요. 그러면 오산 지금 가장 많이 오른 것이 평택, 오산, 안성 쪽인데 네네. 그러면 바로 그 위쪽에 다른 지역들이 움직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때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해서 조금 좀 기다리셨다 들어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산이 너무 치고 나가기 때문에 오히려 오산 주변의 상급지가 네.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상황일 수 있다. 네. 차라리 거기서 움직임이 보인다면 그거를 빨리 따라 들어가는 게 지금 위에서 주춤하는 오산을 사는 것보다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죠. 사놓고 네. 난 다음에 몇 개월, 1년 동안 고생하거나 고민하는 것보다는 네네네. 지금 직전에 가장 많이 오른 곳. 네. 그러니까 바로 2년 전에 가장 많이 오른 곳들이
이번에 조금 죽쓰는 경우가 아하, 나타나잖아요. 뭐 네네네네. 송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나머지 오산도 그죠. 그렇고 지금 메타가 그거죠. 약간 주춤 메타죠. 네. 그러니까 그때 들어가게 되면은 네. 다른 지역과 이제 흐름이 다시 오는 거와 비교하게 되면 조금 타이밍상 좀 기다리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또 2억 있으신 분이 많은 것 같아요. 니제마님께서 현재 자금 2억 있는 무주택자입니다. 열심히 돈 모았는데 1번 합정 푸르지오 같은 좋은 입지에 오피스텔 들어가서 계속 분양 청약 부동산 관망하다가 나중에 뭐 다음 버스 왔을 때 들어갈지 아니면 살짝 무리를 해서라도 6, 7억 정도 아파트 홍제역 레미안이나 노원구 쪽 20년 넘은 그렇죠. 6, 7억 정도 아파트인데 20년 정도 넘은 노후 아파트를 구매하는 것이 고민이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네. 2억으로 합정에 있는 오피스텔이 네. 과연 내가 거주하기가 상당히 편리한 거냐. 오늘 원룸이죠.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래서 결국 이거는 말씀하신 것처럼 원룸에 가깝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뭐 이게 미혼 무주택자라고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나름대로 좋은 입지 오피스에 들어간다는 게 이제 이걸 구입하겠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월세를 납부하시겠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네. 이게 좀 속된 말로 뽀다구라고 그러죠. 뽀다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네네네. 합정이 되는 오피스텔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네. 선호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합정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네네네. 오히려 뒤에 있는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합정에 들어가시는 거는 결국 본인의 선택 부분이니까 어느 거라든지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억 가지고 오피스텔 살지 아니면 좀 멀쩡하게 보이는 입지에 작은 원룸을 살지 그러니까 아니면 외곽지에 있는 아파트를 살지 2억인데 그거를 좀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만약 1번을 사시려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1번은 반대. 네,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합정 푸르지오 사지 마세요. 네. 그다음에요. 왜냐하면 오피스텔이 네. 아마 그때 매도가 쉽지 않을 수도 있을 네, 거다라는 네, 네, 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2번이냐 홍제 레미안이나 노원구 쪽 20년 된 노후 아파트 6, 7억짜리를 한 2억 정도 갭으로 사는 거. 그렇다면은 네. 그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홍제와 노원구 중에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떤 네. 생각을 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그렇게 따지면은 노원이 좀 더 낫다고 봐요. 노원이 낫다. 예, 왜 그러냐면 네.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홍제 쪽 난리가 나겠지만 네네네. 그래도 지금 홍제보단 노원이다. 네, 왜 그러냐면은 호재라고 하는 부분 네. 그다음에 사람들이 그동안 움직임을 보면은 서울 강북 쪽에서 제일 먼저 흔히 말하는 그 대표적인 브랜드 네임처럼 돼버렸는 게 하나가 노도강이잖아요. 노도강. 예, 노도강이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이 그만큼 사람들이 선호도가 그쵸. 높다라고 하는 차원이거든요. 노도강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 노도강이라는 말 자체가 수많은 다른 지역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은서, 은평, 서대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생각하게 되면 결국 사람들의 선호도나 뭐 학군이나 그런 것들을 해서 약간 브랜드화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브랜드화 쪽으로 된 곳이 조금 더 선택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강노가 아니잖아요. 또 노도강 중에서도 노원이 1등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네네.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게 있죠. 노도강 하면 그 지역. 네. 그 지역을 상징하는 게 있고 거기서도 1등이 노원구니까 노원구가 좋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강북 중에서는 아무래도 네네네네. 사람들이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아마 네. 거기 이슈가 되게 많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